여성 비율 범죄물 좋아하세요? 듀오? 결혼의 듀오? It's the worst fake crying I've ever seen. 11일 차지한 작품은 올리비아 쿡과 아냐 테일러 조이가 나오는 영화 두 소녀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10대 친구인 올리비아 쿡과 아냐 테일러 조이가 조이의 새아빠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비아 쿡이 연기하는 아만다가 사이코패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 나름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감정은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에 비해 아냐 테일러 조이는 부자 새아빠를 둔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소녀라고 할까요? 영화의 원제인 서러브레드는 완벽한 경주말을 만들기 위해 교배된 품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두 소녀. 네, 직관적이네요. 어쨌든 말의 해인 2026년에 보기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두 소녀가 왜 새아빠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작품은 스타트렉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안톤 옐친의 유작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톤 옐친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배우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더군요. 올해로 10주기인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9위를 차지한 작품은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케이티 오브라이언이 나오는 영화 러브라이즈 블리딩입니다. 이 작품은 로튼 토마토 점수가 정말 높은데요. 그에 비해 관객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앞에 보디빌더 케이티 오브라이언이 나타나 사랑도 하고 범죄도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퀴어 영화인데요. 퀴어와 범죄를 섞은 영화. 오늘 원 없이 소개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영화는 거의 후반부까지도 정말 전형적인 내용을 따라갑니다. 위태롭던 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범죄에 연루되고 나쁜 남자들이 한 방 먹이는데요. 근데 영화가 끝에 가면 정말 아스트랄하게 변합니다. 아마 평론가들이 극찬한 건 이 끝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에 비해 관객들의 평이 애매한 것도 이 끝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전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One day I could be a big star. You look good. Yeah. I guess you could call me.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샤를리즈 테론과 크리스티나 리치가 나오는 영화 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샤를리즈 테론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20대 후반에 저런 연기를 했다니 정말 지금 봐도 같은 배우가 맞나 싶네요. 영화의 내용은 실제 여성 연쇄살인마인 아일린 워너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아일린 워너스, 크리스티나 리치가 아일린 워너스의 애인인 셸비로 나오는데요. 이 영화도 앞서 소개해드린 러브라이즈 블리딩처럼 퀴어와 범죄가 섞인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에 다른 영화들처럼 극적인 재미를 주는 건 좀 약합니다. 대신 건조한 느낌으로 아일린 워너스라는 살인마의 삶을 따라갑니다.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과 다르게 사회가 만들어낸 몬스터로서의 아일린 워너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약간 동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물론 실제로 7명을 죽였으니 전혀 동정할 필요가 없지만요. 어쨌든 샤를리즈 테론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이니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7위를 차지한 작품은 제니퍼 틸리와 지나 거손 주연의 영화 바운드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나 거손이 제니퍼 틸리와 사랑에 빠져 범죄자의 돈을 털려 한다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영화도 퀴어와 범죄가 섞여 있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 중 순수 재미와 도파민 지수로 따진다면 이 영화가 최고일 것 같네요. 그만큼 에로틱 범죄 스릴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형제, 아니 자매의 첫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제이긴 했는데 어쨌든 영화는 초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발한 연출이 돋보입니다. 뭐 전화선을 따라가는 연출이라던가 문구멍을 바라보는 연출들이 대표적이죠. 워쇼스키 자매는 바운드에서 작품성과 연출력을 인정받아 다음 영화로 매트릭스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행보가 좀 아쉽긴 합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진짜 왜 찍은 겁니까? 어쨌든 캐스팅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남성적인 느낌의 지나 거손과 섹시한 목소리로 판무파탈 느낌이 나는 제니퍼 틸리, 게다가 악역으로 나오는 조 판톨리아노까지 셋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세 사람 다 주연으로 성공한 작품은 거의 없더군요. 어쩌면 바운드가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성공한 작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세 사람의 연기도 좋으니 자극적이고 화끈한 범죄 스릴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운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6위를 차지한 작품은 멜라닌 린스키와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영화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감독 피터 잭슨이 헐리우드에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뉴질랜드 영화인데요. 어쩌다 보니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인 케이티 윈슬렛의 10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10대 소녀 멜라니 린스키와 케이티 윈슬렛이 사랑에 빠져 자신의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10대 애들 중에 중2병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 세계에 심취해 사는 애들 있죠. 그러다가 심하면 범죄도 저지르고,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소녀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들만의 세계가 너무 확고해져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려 하는 악당으로 여기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두 소녀가 아예 환상의 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피터 잭슨의 영화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돋보이게 됩니다. 피터 잭슨은 지금도 최고의 감독이지만 뉴질랜드 시절 찍었던 초기 작품들은 진짜 모든 작품들이 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상의 피조물은 이전까지의 작품들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감독 특유의 환상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어쨌든 찾아보기가 쉬운 작품은 아닌데 언젠가 이 작품을 찾게 된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상드린 보네르와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 위식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 샹드린 보네르와 우체국 직원인 이자벨 위페르가 점점 친해지며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성 듀오 범죄물인 만큼 이 영화도 결국 범죄를 다루겠죠? 위식은 프랑스 영화라 그런지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 거의 시네필들이나 아는 작품이었는데요. 몇 년 전 어떤 작품이 흥행하면서 동시에 약간 더 유명해진 작품이긴 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인데요. 기생충과 닮았다고 하니 대충 어떤 느낌일지 예상이 되시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닮았다기보다는 계급 사회에 대한 접근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후반부가 정말 인상 깊은 영화이니 이 영화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알았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상드린 보네르와 이자벨 위페르 왜 이렇게 닮았나요? 제 눈이 이상한 겁니까? 전 처음에 가정부가 이자벨 위페르인 줄 알고 봤었네요. 저만 그런 거예요? 사위를 차지한 작품은 베라클루조와 시몬 시뇨레 주연의 영화 디아볼릭입니다. 55년 전에 소개하게 되다니 유튜브 시작하고선 가장 오래된 작품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고전 영화 중에도 명작이 정말 많으니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작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베라클루조가 남편의 정부인 시몬 시뇨레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둘이 모의해서 누군가를 죽이는군요. 근데 이번엔 남편의 정부와 손을 잡습니다. 무슨 애인이나 친구도 아니고 정부라니.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될까요? 사실 디아볼릭은 여성 듀오 범죄물로 불리기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분명 둘이 범죄를 모의하고 저지르긴 하는데 그 후엔 내용이 꽤나 달라지긴 하거든요. 중반부까지는 범죄 스릴러라면 후반부는 심리 스릴러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보면 영화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55년도 영화라 요즘 영화 흐름으로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누가 요즘 리메이크 해주면 좋은데. 들어가 있어. 어쨌든 고전 범죄 스릴러를 보고 싶은 분들은 디아볼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나오미 와츠와 로라 헤딩 주연의 영화 머롤랜드 드라이브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사고로 기억을 잃은 로라 헤딩과 헐리우드에 오디션을 보러 온 나오미 와츠가 만나 사랑도 하고 기억도 되찾으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N번째 퀴어 범죄 영화인가요? 근데 이 영화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감독이 데이빗 린치인데요. 네, 난해하게 영화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머롤랜드 드라이브도 난해합니다. 그나마 중반까진 괜찮은데 뒤로 가면 진짜 뭔 소리여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난 이 영화 한 번에 바로 이해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영화일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뭐 영화 보고 이해 안 되면 바로 유튜브 검색해서 해석본 보면 되지만 이게 나온 2001년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욕하고 말지. 하지만 데이빗 린치의 영화는 단순히 난해하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볼 때도 기괴하고 보고 나서도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결국엔 계속 곱씹게 되는 맛이 있더군요. 어쨌든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데 내가 시네필의 길을 걷고 싶다거나 영화 한 3,000편 이상 보겠다고 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영화라 그때 보시길 권합니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든 주연의 영화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여성 듀오가 나오는 범죄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로튼 토마토와 IMDb의 평이 생각보다 낮아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영화의 내용은 지나 데이비스가 친구인 수잔 서랜든과 여행을 떠났다가 범죄에 휘말려 도망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여성 듀오 범죄물이라 그런지 내용만 보면 다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야말로 여성 듀오 범죄물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에 지쳐있다가 자유를 위해 잠시 여행을 떠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죠. 잠시 일상에서 도피를 하는 것뿐. 그러다 범죄를 일으켜 진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 끝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지만요.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끝장면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마지막 장면이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마 모든 영화를 통틀어도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주저리 떠들 것도 없이 여성 듀오 범죄물의 바이블과 같은 작품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델마와 루이스가 1위를 못했다면 대체 어떤 작품이 1위라는 걸까요? (1위를) 차지한 작품은 김민희와 김태리 주연의 영화 아가씨입니다. 한국 영화가 1위라니 역시 박찬욱이 최고다. 레터박스에선 전체 영화 탑 100에 들 정도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김민희의 재산을 노리고 하녀가 된 김태리가 오히려 김민희와 사랑에 빠진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퀴어와 범죄가 섞인 영화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10작품 중 6작품이 대놓고 퀴어와 범죄가 섞인 영화이고 나머지 4작품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남성 듀오물과 다르게 왜 여성 듀오물에선 이런 내용이 많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가부장제의 탈피, 억압된 사회, 여성의 연대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PC한 주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 뭐 PC한 것도 보고 마초스러운 것도 보고 D급 영화도 보고 가리는 거 없이 보는 잡식파지만 PC한 게 싫으신 분들은 오늘 순위에서 별로 볼 작품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아가씨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배운 변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어느 장면에서 멈춰도 와 변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화 자체에 어떤 완벽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퀴어와 범죄가 뒤섞인 최고의 영화이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우리 진짜 죽고 오늘 특집은 이 영화 개봉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요. 점수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 뭐 최악으로 본 건 아닌데 추천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봤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영화가 너무 심하게 무너진다고 할까요? 일단 영화가 너무 단순합니다. 주인공들의 행동은 그렇다 쳐도 조연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특히 김신록과 김성철은 배우들은 최선의 연기를 다 하는데 그냥 멍청이 1, 2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화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 영화는 타겟층이 애매합니다. 오늘 소개한 10편의 특징이 뭐였죠? PC한 영화가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라 여성 취향이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영화는 여자가 좋아할 요소가 1도 없습니다. 술집 여자들이 나와서 여성연대 이러는데 여자들이 봅니까? 차라리 아예 벗기고 자극적으로 가서 남성층을 노리던가. 애매하게 가려다가 영화도 애매해져 버린 거죠.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류승환 감독의 밀수나 피도 눈물도 없이 정도만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듀오 범죄 영화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부장이지 시켜야지.